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 6당 춘원문학상 제정 규탄 기자회견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요, 역사적인 실천연대에서 주최를 하고, 공동대표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4.5혁명의 전교조, 민주노총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요 공동대표 단체에서 주관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한국작가회의 시인 조길성님께서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유실천위원회 소속 작가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지금 친일파, 특급 친일파를 기념하고 계승한다는 의미의 문학상 제정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렇다면 처음 여는 말씀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가 주관해서 6당과 춘원 문학상을 제정한 데 대한 규탄과 이 상을 기필코 저지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6당과 춘원은 그냥 단순한 친일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한국 민족 정신사에서의 이완용이 국토와 국권과 나라를 팔아먹었다면은 6당과 춘원은 우리 민족사의 정신을 팔아먹은 정신사의 이완용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보수 세력에서 혹은 친일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 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친일 옹호했던 사람들조차도 차마 이 두 사람은 범할 수 없어서 너무나 국민들이 무서워서 못 만든 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두 사람의 상을 한국문인협회, 문인들 전체를 대표한다는 이 단체가 이런 상을 만들 수 있었느냐. 이 두 사람은 단순한 문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에 정치도 없었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성, 종교,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 두 사람은 가히 민족적인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친일은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친일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친일파들조차도 이 두 사람은 너무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을 한국 문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만들 수 있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한국문인협회 여러 전국에 계신 회원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3,000명의 문인협회 회원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별 이의 없이 통과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이사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무 이의 없습니까? 지금도 이 상을 만들어지기를 여러분 찬성합니까?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 저도 문인입니다. 문인으로서 어떻게 한 나라의 문학인이 이런 문학상, 세계 역사상 없는 이런 문학상을 만드는 걸 보고 왜 침묵합니까? 침묵은 동조요 긍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인협회 한 일은 나는 몰라. 이 문인협회가 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문인들, 문인협회 회원이 아닌 회원들까지도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불명예를 왜 딛고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오늘 이 기자회견은 앞으로 엄청난 저항을 향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문인협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여러분들의 문인단체가 이런 문학상을 만드는데도 만족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문인이다. 문인으로 나는 자랑스럽다. 이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제발 반성해 주시고 하루빨리 이 상 제정을 취소해 주길 바라면서 와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리고 이 운동이 끝까지 못하도록 저지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는 인사 말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역사적인 실천연대 상임대표로 계신
한상권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와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역사 파괴가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과서 국정화가 이제 하나고, 또 하나가 작년 11월 28일 날 일본군 위안부 합의라는 미명하에서 스스로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평화의 가치를 폐기하고,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더 큰 소리 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작년 11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심지어는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 일본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질 않나, 아니면 민중을 개돼지라고 취급하질 않나, 더 나아가서 일본 자위대 행사가 그 이전까지 대사관에서 조용히 열렸던 것이 이젠 떳떳이 시내 한복판, 그것도 안중근 의사가 내려다보는 남산 밑에서 열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역행을 사실 제일 먼저 막고 저항해야 할 사람들이 문인들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역사에 저항하고 비판하기는커녕 과거의 역사의 범죄자를 기리겠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그 역사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서는 찬양 고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 춘원과 그 육당은 단순한 친일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면은 식민지배를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앞장서서 선전하고 옹호하고 비호하고 우리 국민들을 그 전쟁터에 나가게끔 찬양한 사람입니다. 즉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라 전쟁 범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비호한다는 것은, 기린다는 것은 꼭 침략 전쟁을 기리고 비호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사랑해야 되고 전쟁을 포기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 범죄자인 춘원과 육당을 기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 상 제정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파장을 냉철하게 생각하셔갖고 박근혜 정부가 퇴행하는 역사 퇴행에 맞서서 전면으로 싸우지는 못할 망정 그것에 동조하고 비호하면서 그냥 앞장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일을 당장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적인 실천연대는 현재 국정교과서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평화를 파괴하는 이런 상을 제정한 데 대해서 끝까지 우리 406개 시민단체와 함께 맞춰서 저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협은 친일문학상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네, 다음은 한국작가회의의 조길성 시인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작가회의 대표를 쓸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쓴 이유가 제가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회원이고 작가회의 회원인데요. 제가 문학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사돈의 8점까지 다 완전히 그냥 아주 쫄딱 망한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배반하고 정의부 중대장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할아버님을 배반하고 밀고 한 사람이 일본 형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강복원하고 문학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문학빈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요. 그 사람들 호의호식하고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 문학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화되고 또 친일이 청산되는 그런 길로
갈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 완전히 뒤집어져서 역사의 시계바늘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밤잠을 못 자고 하여튼 제가 아심장이 좀 있는 사람인데 못 내려갈까봐 쫓아왔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특히 임원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최남산이나 이광수 같은 사람은요, 프랑스 같았으면은 바로 그냥 총살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을 기린다는 게 이게 민족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철회돼야 하고 100배 4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인협회는. 이상입니다. 문협은 시대착오적 친일미화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네, 그러면 우리 공동대표단체 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교사들도 이 문제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총연합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단체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달에 스승이랍시며 친일파 몇 명을 스승으로, 친일 스승으로 휴대하고 청사와 학교에서 대대적인 홍보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최규동 씨 교총 초대 회장은 1947년에 설립되었던 조선교육연합회 회장으로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천황을 위해 죽자, 황금복무를 하자, 이러한 경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조선의 페스탈로치로 둔갑하여 모범적인 스승으로 기념하려는 이런 사업이 있었죠. 지금 사태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새로 취임한 교총 회장은 정교조를 아우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우리 형들이 잘 이끌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형과 아우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같아야 형 아우가 될 수 있겠죠. 교총의 부모는 친일파입니다. 정교조의 부모는 독립정신입니다. 결코 형 아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술적 능력과 그의 행적은 무관하다. 이렇게 문인협회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행적도 문제지만 예술적인 능력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 순수 예술, 지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허구적인 예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한 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예술을 했습니다. 프로파간다 예술을 했습니다. 이들을 예술상으로 칭송한다는 것 정말 가당치 않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둘을 예술적으로 기념해야 한다면은 독일에서 히틀러를 선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훌륭한 예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훌륭한 영화 작품을 만들었던 리펜슈탈 같은 사람도 독일에서 예술적으로 기념해야겠죠. 그러나 독일에서는 리펜슈탈을 기념하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애국가 만들었던 아닉테, 현재 독일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에는 아닉테가 분명히 일본인 이름 에키타이 안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한 기록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설사 예술적인 기준으로 지극히 협소한 기술적인 차원에서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술이라는 말의 어원이 원래는 기술이라는 말과 같은 데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술과 기술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술은 테크닉을 의미하는 것을 이미 넘어섭니다. 예술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것을 각성시키는 것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듯이 예술가 또한 사회적 책무에서 비껴나간 어떠한 특별하고 신적인 존재라고 간주하는 이런 흐름 없어져야 됩니다. 예술가도 역사 앞에 죄를 짓다면 단호히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친일문학상 재정 흐름 이것이 혹시라도 작년에 그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에 이어서 국어교과서에 친일독재 미화 국어교과서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무척 우려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세대에 친일과 독재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식을 희석시키고 역사의식을 장악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별하여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이러한 비판의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계속 해왔습니다.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 친일파들의 행적 그리고 친일 문학에 대해서 국어,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계기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독재와 친일에 병든 그러한 세계관이 학교를 통해서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계승되고 주입되는 이러한 영향을 차단해서 미래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주와 독립과 민주의 가치를 우리 학생들이 내면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역사교육, 살아있는 문화교육, 살아있는 예술교육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역사적, 반교육적 친일미화 중단하라! 네, 친일파를 기념하는 문인협회 각성하라! 친일명사전에는 그 6단과 그 이광수에 대한 친일 행적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하고 지금 이런 기념상을 지정한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친일인명사전 2권 749쪽에 소개된 창씨와 나라는 이광수의 그 기명 기사를 보면 자신이 창씨 계명을 가야마 미스로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써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광산 미스로라고 이름을 한 것은 일본적인 명으로 개한 동기가 황송한 말씀이나 천황 어명과 독법을 같이 하는 시명을 가지자라고 해서 특별히 자신이 선택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그리고 내 자손까지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인과 내지인이 차별 없이 될 것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 끊임없이 이 창씨계명과 같은 이 사소한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썼고, 그래서 나는 향산이란 시를 창설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광수의 가족은 창씨계명을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모범 가정으로 매일신보의 대문짝만하게 이제 선전문이 실렸는데요. 그 기사도 저희가 세 번째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1943년 10월부터 학생들을 동원해서 전쟁터에 보내는 학도지원병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43년 11월부터 유수한 유명한 이광수나 김현수나 그리고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인 학병들에게 학도병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선전 유세를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각 지역의 조선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병 지원에 선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참가한 후에 소감을 밝힌 대담문이 학교 대담이라는 글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는 마침 최남선과 이광수가 함께 대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제시를 했고, 그것은 친일인명사전 2권 7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지원병 걸기대의 풍경을 소개한 글을 보면 일찍이 없었던 감격적인 장면이다. 참으로 내선 일체가 실현된 것 같은 장면이었다. 조선 학생들이 의견을 말하면 내지 학생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을 하며 하나가 되자,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다. 황국을 위해 전장에 나가 죽자는 생각이 모두의 얼굴에 드러나 있다. 이런 것들을 선전선동했던 것이 바로 최남선과 그리고 이광수입니다. 그리고 최남선도 역시 43년 10월부터 실시된 학도지원병 내지는 44년 8월부터 시행된 징병제 실시를 선전하는 것에 앞장서서 활동을 했는데요. 최남선 역시 학도병 지원에 대해서 기명 기사를 43년 11월 20일 매일신보에 실게 됩니다. 이것은 친일인명사전 3권 690쪽에 실려있는 자료입니다. 이 나가자 청년학도야라고 하는 기명 기사에서 세기적 성업에 이바지하게 되면 실로 남자로서 태어난 보람 있는 감격이다. 청년 학도들은 두 어깨에 짊어진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대동아의 전쟁의 특별 지원병으로서 용맹한 출전을 해서 일본 국민으로서의 충성과 조선 남아의 의기를 바로하여 부여된 강령의 이 기회에 분발 융약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전할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친일인명사전과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시기에 발행되었던 반민규명의 조사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서 더 상세한 것은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기자분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비애가 상당하실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지막 퍼포먼스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조 임시정부 국무위원 동암 차리석 선생님의 장남이신데요. 차영조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차영조입니다. 한국문인협회의 최남선 이광수 문학상 제정을 규탄한다. 밝은 대낮에 온갖 망령들이 도처에서 부활하고 있다. 친일 망령, 독재 망령, 유신 망령, 이승만, 박정희, 우상화도 모자라 이제 갖가지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들이 역사의 죄인들을 위인으로 변조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 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실로 최남선과 이광수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은 문학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가득 차 있어 이들은 문필의 기능으로 각각 3.1 독립선언서와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으며 바로 그 재능으로 일제가 요구한 문필 보국에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다. 양대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 친일 반역의 길로 들어선 것 자체만으로도 그 죄를 엄히 추궁해야 할 것인데 어찌 그 죄악의 제주거리인 문필을 기리고자 문학상을 제정하려 하는가. 최남선과 이광수를 기리는 문학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일 뿐 아니라 이 제안자인 문 이사장이 정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증조부로 둔이라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선대의 친일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힌 적이 있는 사람이 자숙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천황에 충성한 식민지 괴멜스들을 기념하는 사업을 제안한단 말인가. 그동안 한국문인협회가 시대의 모순에 애써 눈길을 닫고 침묵한 일에 대해 성찰하고 과를 바로잡으려 노력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느닷없이 대표적인 친일 문인들을 기념하겠다고 나서니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한국문인협회는 제정신을 차리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된 문인단체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들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한국문인협회는 친일 문학상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문협은 시대착오적 친일 미화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는 친일파 기념사업 금지법을 즉시 제정하라! 네, 이상입니다. 제발 반성하고 민족 반역자로서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한국문인협회는 친일문학상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